혼자라서 어쩐지 텅 비어 있는 기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김미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능력.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단순히 혼자서도 잘 노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여사님은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5년째입니다. 처음엔 텅 빈 집이 너무 적막하고 무서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집 안 여기저기 꽃을 가꾸고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며 매일을 활기차게 보냅니다. 그녀가 달라진 이유는 외부의 자극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공백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고 작은 취미 하나에도 몰입할 줄 아는 이들은 혼자의 시간이 결핍이 아닌 충전의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언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감각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클래식 음악을 듣든 낚시를 하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채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친구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함께에만 의존하면 어느 순간 깊은 허전함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연습, 그리고 그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안정감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결국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이 스스로 즐거움을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외로움도 가볍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2.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박모 씨는 몇 년 전부터 친구들과의 관계에 점차 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단톡방 메시지도 일일이 반응했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너무 피곤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선택적 관계를 택했습니다. 필요한 인연은 유지하되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는 조용히 놓아주는 거죠. 이런 선택은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관계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죠.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도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챙기지 않지? 그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히고 그 불안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반면 관계를 여유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저 인연이 다했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중장년 시기의 인간관계는 과거처럼 끈끈하거나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에 휩싸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내 감정을 내버려 두는 데서 옵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내 감정의 중심을 타인에게 내주지 않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결국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내적 여유와 거리감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지켜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줄 아는 현명함을 지녔습니다. 3. 익숙한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홀로 생활 중인 58세 정 씨는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깊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던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일부러 약속을 잡으며 그 감정을 밀어냈지만 오히려 더 공허함이 커졌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앉아 있어야 하는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그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외로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차 한잔 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실패나 결핍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익숙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터득한 이들입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외로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단단한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 잠시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괜찮아, 누구나 이런 감정은 느껴. 나도 지금 그럴 뿐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외로움을 다루는 사람은 그 감정을 통해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가르쳐주는 감정의 결을 이해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혼자 있음이 곧 비어 있음이 아님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4. 삶의 루틴이 탄탄함.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상이 안정된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 안에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1세 이모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볍게 집 근처를 산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그의 일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습관이 되니 외롭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루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은 혼자 있는 삶에서도 불안함을 줄이고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삶의 루틴이 없으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결국 외로움이나 허무함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퇴직 후 자녀가 독립한 후의 중장년층은 시간이 많아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때 루틴이 없으면 일상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감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일상을 구성합니다. 취미든 운동이든 작은 일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실천하면서 삶의 리듬감을 부여하는 거죠. 루틴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효능감은 혼자 있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특별해지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혹시 시간이 많아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행동이 일상의 큰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소중한 습관이라는 것을. 5. 자신을 돌보는 습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송 여사님은 매일 저녁 아로마 향초를 켜고 간단한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말이면 스스로에게 마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듯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음악을 들으며 온전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신을 돌보는 습관은 단순한 자기관리 차원을 넘어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아주 작은 실천들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감각을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참 좋다는 여유가 생기죠. 반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외부의 관심과 돌봄을 갈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더 깊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돌봄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 자녀,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결에 끼니를 거르거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깨끗한 이불로 바꾸기, 얼굴에 미소를 짓기. 이 모든 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오히려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능력,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익숙한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 삶의 루틴이 탄탄함, 자신을 돌보는 습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마 처음엔 혼자라서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고 따뜻한 손길들이 결국에는 외로움 대신 함께 있는 듯한 마음의 평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시간, 나를 위한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뒤돌아보시면서 천천히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